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영어 학원을 안 다녀본 학생이 거의 없는 게 현실이죠. 학원마다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어떤 학원이 내 아이의 지금 시기에 적절한 곳인지를 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어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원입니다. 영어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는 영어로만 의사소통하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학습자 몰입 여부가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학원은 아이가 수업에 몰입하면 그 어떤 방식보다 재미있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아이들 중에는 대화의 중심에 끼지 못한 채 겉도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혹시 그런 아이는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시험 대비 학원입니다. 토플 학원, 탭스 학원, 수능 학원, 내신 학원이 주로 가는 시험 대비 학원입니다. 요즘은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들이 토플 학원에 등록하는 게 트렌드입니다. 토플 시험은 미국 대학에 입학하여 수업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시험입니다. 당연히 대학 전공 입문이나 교양 수준의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말은 초, 중 등 학생이 공부하기에 지나치게 어렵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토플 학원에 보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영어 기본 실력이 탄탄한 데다 폭넓은 지식에 대한 호기심이 강한 아이들입니다. 탭스 학원도 비슷합니다. 영어 기본 실력이 탄탄한 아이라면 도전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탭스로 영어 기초를 쌓으려 한다면 탭스 학원은 부적절합니다. 수능 학원은 고등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학원입니다. 학원 고등부는 내신 준비 기간에는 내신 시험 대비 수업을 하지만 나머지 기간에는 수능에 대비한 수업을 진행합니다. 고등학생 때 주로 가는 학원이라면 초중 등 시기부터 가는 건 어떠냐고 묻는 분이 많습니다. 이럴 때 저는 그 시기에 수능 문제를 미리 접하거나 몇 달 정도 수능 패턴을 익히는 공부를 해보는 건 괜찮다고 말합니다만 수능만 1년 넘게 공부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수능 영어 지문은 원래 긴 글에서 일부를 발췌한 경우라 기승전결이 잘려 느닷없다는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지문으로 오래 공부하면 긴 글을 오래 읽지 못해 깊이 읽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맞히기 위해 읽는 데 익숙해져 정작 글에서 전달하려는 의도를 읽어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내신 학원은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대비해주는 곳입니다. 시험 기간에 내신 학원에 가서 도움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시험 기간이 아닐 때도 내신 시험 범위로 공부하는 것은 영어 실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중학생 때는 영어 기본 실력을 쌓는 일에 우선해서 힘써야 합니다. 영어 도서관도 있습니다. 혼자서 영어책을 읽는 게 힘든 아이에게 진도에 맞춰 책을 읽도록 관리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책을 읽은 다음에는 내용과 연계한 활동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이 체제는 아이가 어느 정도 자기 주도성을 갖고 스스로 집중하며 궁금한 것을 채워갈 수 있다면 효과가 높습니다. 하지만 일반 학원에 비해 선생님의 직접적인 손길이 덜 가는 구조라 스스로 챙기지 못하는 아이에게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영어 도서관에 보내는 경우라면 가정에서 책 읽는 양과 이해도를 확인해주고 방향을 주기적으로 조정해 주길 권합니다. 인터넷 강의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일방적이고 피드백이 없어 집중력을 유지하기 힘들고 잘못된 방법으로 학습하고 있어도 교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학습 습관이 자리 잡혀 스스로 교정하며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아이가 아니라면 효과가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인터넷 강의에서 효과를 보는 사람은 드뭅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유형의 학원을 살펴봤는데요. 학원 상담과 선택의 길잡이가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어떤 유형의 학원에 다니든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떠먹여주는 수업입니다. 세상에는 친절한 수업이 너무 많습니다. 대치동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학원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수업 형태인 떠먹여주는 수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업이 시작되면 선생님은 지문을 한 줄 한 줄 해석한 후 전체 구성과 흐름을 분석합니다. 문제와 보기를 꼼꼼하게 짚어주고 어떻게 답을 골라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더불어 힌트와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팁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 방식은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내용을 더 빠르고 더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수업을 들은 아이들은 뭔가를 굉장히 많이 배웠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워서는 결코 실력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 방식은 아이를 대신하여 선생님이 문제와 싸우는 꼴입니다. 싸움을 구경만 한 아이가 실전에서 제대로 싸울 리 없습니다. 수업을 아무리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도 실력은 오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고등 내신과 수능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요, 대치동에서 지난 10년간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중이신 두 원장님의 저서 그들은 어떻게 영어 1등급을 만드나의 본문 중 일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가장 크게 공감한 부분은 떠먹여주는 친절한 수업에 관한 내용인데요. 영어뿐 아니라 국어, 영어, 과학 등 모든 과목에서 점점 더 이런 식의 떠먹여주는 친절한 수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 싸우는 선생님과 그런 선생님을 구경하는 아이, 아무리 학원에 성실하게 다녀도 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를 분명히 이해하시겠죠? 또 지금 우리 아이가 엄마표로 하는 중이라면 혹시 아이 대신 엄마와 아빠가 문제와 싸우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고요. 학원에 다니고 있는 과목이 있다면 아이가 지금 문제 푸는 선생님을 구경하다 돌아오는 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학원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중학생인 저희 아이들도 다양한 과목의 학원을 다니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1:1 과외 수업도 받습니다. 핵심은 학원에 다니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사교육의 목표와 방식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선택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안 보내면 불안하기 때문에 보내는 식으로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슬초 가족분들이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어 학원과 관련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늘 감사합니다.